뭐였지? 반대. 뭐가 반대? P면 Q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에 역을 쓰세요 이런 말. 앞이 뭐지? 여기 뭐였지? Q하고 P하고 자리를 바꾸는 거였잖아. 역지사지. 순서 바꾸는 거, 순서. Q이면 P다, 이렇게. 그러니까 화살 주고받는 그 방향만 반대로 쓰는 거였고, 역함수 할 때 그 역도 마찬가지거든요? 역 플러스 함수라고 보면 돼. 함수는 뭐였어? 함수? 세 글자로. 짝 선택. 짝 선택하는 거. X 하나에 Y 하나 이렇게 선택하는 것들을 함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거기에 역이 붙은 거라서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서 Y에서 X로 가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역함수라고 하겠대. 쓸 때는 F의 인버스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1제곱처럼 제시를 하고 그냥 함수의 정의를 좀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역함수도 잘하는 것 같아. X주머니에서 Y주머니로 가는 거를 어떤 함수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제가요, 정의역을요, 한 3개 정도로 해놓고, 뒤에 있는 거는 4, 5, 6, 7 이렇게 4개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내가 1의 짝꿍을 5로 주고, 2의 짝꿍을 6으로 주고, 3도 6으로 이렇게 한번 보내봤거든? 이거는 함수야, 함수가 아니야. 어때? 함수예요? 너가 생각하는 함수가 뭔데? 짝을 선택하는 거가 구체적으로 뭔데? 뭐를 함수람? 이런 것들을 함수라고 한대. 앞주머니에 있는 원소를 다 묶어서 정의역이라고 하죠. 1, 2, 3들. 각 정의역이 뒷주머니에 있는 원소, 즉 공역들 중에서 한 명을 픽만 하면 그런 거를 함수라고 한대. 그러니까 짝을 지어주는 행위만 해주면 이런 거를 함수라고 하는데 오늘은 뭐 하냐면 이거 반대 과정으로 가는 거를 좀 해보겠대. X주머니랑 Y주머니 입장을 반대로 바꿔서 머리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1제곱 같이 이렇게 딱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거냐면 뒷주머니에서 오히려 앞주머니 쪽으로 가는 거라 뒷주머니가 정의역이 되고요. 앞에 대기 타고 있던 요 X라는 주머니가 오히려 공역이 되는 겁니다. 앞뒤의 주머니를 바꾼다. 그럼 반대로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 이제는 정의역이 누구냐 하면 4, 5, 6, 7이야. 그 다음에 오히려 X주머니에 있던 원소들 1, 2, 3들이 선택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대기를 타고 있는 건데 새로운 창조식을 적는 게 아니라 1번이 5번을 선택을 했었잖아? 그 5번은 그대로 1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는 그 상태는 바꾸시면 안 돼요. 2번하고 3번이 6을 골라주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2번과 3번이 6을 골랐다는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6번하고 매칭되어 있는 애들이 2번, 3번이었다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얘가 함수가 되는지를 한번 또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반대 방향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럼 여기가 지금 정의역이잖아. 우리 각 가지고 있는 정의역들이 짝을 모두 다 하나씩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야? 재근아 이거 안 되는 거 하나 이유만 대봐. 얘가 역함수가 안 되는 이유. 원소 4, 5, 6, 7 중에 띠꺼운 거 하나 골라봐. 6번? 6번이 왜 띠꺼워? 양다리. 하나의 정의역은 하나의 공역만 선택한다. 2개를 동시에 선택하면 이런 거는 함수라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갖다 대자면 4번하고 7번이 정의역이어서 누군가를 무조건 골랐어야 됐는데 가려고 하는 대상이 없어. 그러니까 선택을 받은 적이 없으면 그걸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얘기여서 얘는 짝이 없는 상태라서 함수라고 할 수가 없대. 그래서 오늘은 뭐 할 거냐면 정의만 잘 외워주면 답 구하는데 지장 없다. 다시 한번 해볼게. 함수라는 거는 X 하나에 Y 하나 이렇게 대응시켜주는 거였고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역함수는 앞뒤 주머니를 바꿔서 오히려 Y에서 X로 가는 건데 원래 함수에서 선택받고 있던 그러니까 화살이 이미 생성되어 있던 거를 그대로 유지해서 함수로 읽는데요. 제가 일부러 이제 그림을 2개를 그려서 그렇지만 역함수는 그림을 따로 안 그려. 뭔 소리냐면 지금 이 나와 있는 그림 있잖아. 그냥 이 방향 그대로 그냥 보는 거거든? 새로 그림 그리는 게 아니라 F의 역방향. 그러니까 받은 적이 없으면 쏠 데가 없어서 너가 문제구나. 너가 발리해. 한 사람한테 받았으면 그냥 그대로 돌려주면 되니까 이런 상태는 역함수로서 괜찮은 상태. 2번이 6번 고르고 3번이 6번 고를 땐 괜찮았는데 6 입장에서 보면 이게 한 남자에 여자가 2명 있는 상태라 이런 걸 양다리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정의역이 2개 고르면은 이런 것도 약간 이상하다.
역함수 존재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 받은 적이 없다 보니까 다시 돌려줄 선이 없잖아. 그 선이 없다는 게 짝꿍이 없다 이 얘기야. 그래서 얘를 정의역이라고 생각하면 4번과 6번과 7번이 짝을 고른 상태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 안 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오늘 뭐 하냐면 역함수가 존재할 때랑 존재 안 할 때가 크게 구별된단 말이야. 그 역함수가 존재하는 상황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할 거야.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제가 말로 써놓기는 했는데 이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 이게 존재를 하려면 일단 한 번쯤은 선택을 받았어야지 되돌려줄 때 문제가 안 생기지. 애초에 그냥 함수로 봤을 때 누군가가 날 픽을 해줬어야지 그걸 내가 다시 역방향으로 쏴주는 건데, 받은 적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남아돌고 있잖아. 지난 시간에 한 거 복습하는 거야. 야, 내가 남아도는 y 있어 없어 이 얘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했어? 아시요? 대응이야, 대응. 이 말 자체가. 이게 남아돌았잖아. 선택을 받지 못한 y들. 그걸 남았다라고 하는데, 그런 게 남으면 역함수 만들 때 문제 생긴대. 그리고 한 가지 더. 재현이가 양다리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받을 때는 괜찮았거든? 6이 인기 많은 거였는데, 그걸 다시 돌려줄 때 양다리로 빡 뽑혀버리잖아. 이게 두 사람이 한 사람 선택해가지고 생긴 문제거든? 두 사람이 한 사람 선택한 거를 2대1이라 그래. 2대1. 두 사람에서 한 사람. 근데 1하고 5의 관계를 보면 1은 5만 선택해. 그래서 5도 그대로 1만 선택해서 문제가 안 생긴단 말이야. 이렇게 한 사람당 하나만 매칭이 되어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1대1이라 그래요. 1대1. 이게 양다리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거야. 양다리도 없어야지 되고 남아도는 y도 없어야지 내가 역함수라는 거 온전히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걸 줄여서 읽어보니까 1대1 대응이야. 지난 시간에 한 거. 재윤아, 1대1이 뭐였어? 1대1? 내가 알려준 정의가 뭐야? 신청할래? 1대1이 뭐야? 흐름이 있죠. 흐름 일정? 아니, 이 말 자체 1대1. 짝이 겹치지 않는 거. 한 명당 하나. 짝이 겹쳐지지 않는다. 대응? y가 남아돌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신재가 얘기한 건 뭐야? 얘를 그래프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왔다 갔다 이러면 어떤 특정 y값을 이렇게 찍 그었을 때 여기에 대응되는 x가 여러 개가 되다 보니까 뭐 1번하고 3번하고 실제로 7번 뭐 이런 애들이 y는 3을 짝으로 골랐다고 쳐보자. 여기는 하나 더 만들게. x는 4. 그럼 얘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1, 3, 4, 7이 모조리 다 이제 y값이 3인 거를 선택을 하는 거라 4대1이 돼버려. 그러니까 흐름이 올라가는 흐름에서 내려가기도 하고 다시 올라갔다 다시 내려갔다 이래버리니까 1대1이 안 되고 4대1이 돼버린 거래. 그래서 우리가 그림 그릴 때에는 짝이 겹쳐지지 않고 남아도는 게 없다 이걸 일정하게 가지고 가려면 흐름을 똑같이 잡아줘야 되는데, 흐름 종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거 두 가지가 있었고, 여기 지금 뒤에 스토리텔링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계속 하던 거잖아. 1대1 대응의 조건이 뭐야? 흐름이 일정해요. 뭐 흐름 일정한 게 뭐가 있어? 증가나 감소요. 그리고 막 문제가 안 풀리면 어디까지 가자 그랬냐면 연속 함수라는 사실까지 좀 인지해서 문제를 완성을 시킬 수도 있었고. 근데 오늘은 뭐냐면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면 주고받기가 수월해서 그걸 반대로 봤을 때도 괜찮더라 해서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거 5글자만 붙이는 거야. 얘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나오거든? 지금 공수투 때 정의 배우는 거잖아. 함수 정의. 함수는 이런 거야 하고 처음 배우는 거라서 고1 2학기 때 처음 배우고 고2 고3 때 계속 써먹어. 활용 문제.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 다항함수, 뭐 미분적분 이런 거 할 때 계속 나와. 그래서 책 위에다가 본인 글씨로 한 번만 다시 적어주세요. 외워야 돼서 하는 얘기야. 지금 고3 애들도 어제 이거 수업했어. 외우라고. 역함수가 존재. 본인도 똑같이 연필 잡고 똑같이 써주세요. 어디에다가 쓰냐면 267쪽에 제목 옆에 여유 공간 좀 있잖아. 거기다가 하나 쓰자.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의미는 뭐랑 똑같냐면 그냥 함수도 존재를 하고 플러스 반대 방향 함수도 존재한다 이 얘기거든? 두 가지가 섞인 거야. 그냥 함수도 존재하고 반대 버전으로 되어 있는 함수도 존재한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함수가 존재하려면 x 하나에 y 하나 매칭이 되어 있는 거지.
근데 반대 함수라는 게 방향을 반대라고 읽는 거야. 역방향. y에서 x 쪽으로 이렇게 그대로 쐈겠죠? 근데 이게 동시에 이제 발생을 하려면 내가 준 거랑 제가 받은 거랑 또이또이가 돼야 돼. 이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1대1 대응이라고 해. 뒤에 남아도는 y 없이 전부 다 주고받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짝꿍이 쟤랑만 매칭이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말은 1대1 대응하고 동의어라고 봐야 돼. 처음 듣는 친구도 있으니까 그냥 다 적자 다시. 1대1이라는 게 뭐냐, 2대1, 3대1 이런 게 아니라 한 명당 한 명. 두 사람이서 한 명 고른 거 말고 무조건 한 사람당 한 사람, 한 사람당 한 사람 이런 거를 1대1이라고 하는데 뜻풀이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1대1이 뭐였냐면 짝이 겹쳐지지 않는다. 대응이라는 건 뭐였냐면 뒤쪽에 남아도는 y가 없어야 된다. 4번이나 7번 같이 이렇게 선택을 못 받고 남아 돌면은 다시 돌려줄 때 짝을 고르지 않는, 그래서 함수가 되지 않는 형태가 돼버리니까 이거는 남아도는 y가 없다. x라고 써놓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얘가 그래프로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흐름을 일정하게 그렸어야 된다. 흐름이 일정하다는 게 도대체 뭔가요? 올라가거나 떨어지기만 하는, 증가하거나 감소만 하는 함수 형태로 그려졌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사실도 가끔 껴있긴 하다. 연속적인 형태의 함수일 때 주로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이거는 좀 지울게요. 위에다가 동일하게 다 써주세요. 개념 바인더 정리를 할 때 책에 나와 있는 걸 막 베끼고 뭐 정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그냥 입맛대로 기억할 수 있게끔 적어 놓는 게 개념 바인더 정리하는 거야. 이건 내가 중딩 때도 저렇게 공부했었거든? 처음에 별 때는 잘 못했었는데 고2, 고3 때 다시 나오면서 머릿속으로 잘 정리해 놓은 표현이 저 표현이야. 이렇게. 순서대로. 순서대로 적은 거. 기억을 다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적은 저 흐름을 뒷페이지에다가 또 적어 놓기도 했어요. 진짜 중요해. 혹시라도 뭐 필기 개판으로 해서 뭘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걸 대비해서 268쪽에도 또 적어놨어. 정말 중요해. 무지성으로 외우지 말고 일련의 과정을 생각하면서 기억을 해라. 이렇게 써놨죠.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 얘기는 그냥 원래 함수도 존재를 해야 되고 x에서 y쪽으로 가는 함수도 존재를 해야 되고 f 머리에다가 마이너스 1제곱 같은 거 이렇게 딱 붙이는 게 역방향으로 가는 거야. y에서 x쪽으로 가는 거. 역존할 조건을 찾으십시오. 라고 하면 그냥 함수도 있고 역방향으로도 함수가 있는데 그 얘기를 줄이면 그 말 자체가 1대1 대응이라는 표현이다. 1대1 대응을 4글자로 줄이시오. 흐름이 일정하다. 흐름 일정하다를 2글자로 줄이시오. 증가 또는 감소. 자동으로 나와줘야 돼. 공수 원할 때도 나와요. 딱 직접적으로 역함수라는 단어만 안 쓰고.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자. 268쪽에 예시라고 써져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박스 아래쪽에. 어떤 함수가 하나 주어져 있잖아. 첫 번째 함수하고 두 번째 함수를 보니까 첫 번째 함수는 증가하는 1차 함수 같아. 증가하는 1차 함수. 위로 올라가고 있는 어떤 1차 함수? 근데 그거는 1 이후에 그렇게 생겼을 거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함수를 보니까 2 곱하기 1-kx 플러스 2k라고 해서 얘도 어떤 1차 함수잖아. 1보다 작을 때만 이런 식으로 그리래. 자, 제목에 나와 있는 거와 같이 뭐가 중요하냐면 다음과 같은 f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해 이랬어. 얘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뒤집어 까서 그림 그려봤더니 역함수도 존재하더라고. 1대1 대응이더라고. 흐름이 일정하더라고. 증가 또는 감소더라고. 너네 이거 보면은 얘는 증가야 감소야? 첫 번째 함수. 어때? 이렇게 생각하면 얘는 증가예요 감소예요? 증가지? 기울기가 플러스 2잖아. 이렇게 올라가고 있대. 그러면 그 이전에 그렸어야 되는 요 1차 함수가 증가해야 돼? 감소해야 돼? 역함수 존재하려면? 증가해야 돼. 지금 예건이가 이거 얘기하는 거야. 얘가 증가고 얘도 증가해야지 둘이 합쳐서 그냥 하나의 함수잖아. 얘가 증가만 해야 돼요. 이 얘기를 돌려서 하는 거야. 증가하는 흐름으로 일정해야지 1대1 대응이 되면서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역행해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문제 풀이가 그냥 눈으로도 풀려.
얘가 올라가는 직선이잖아? 그럼 얘도 똑같이 올라가고 있어야 돼. 근데 1차 함수가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기울기가 그냥 양수란 얘기야. 끝이야 이게. 1 빼기 k가 0보다 크다. 그래서 k 값이 1보다 작음. 이게 정답이에요. 안 외우면 손을 못 대. 외우셔야 돼. 정의를 알아야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요거는 하늘색 교재에 문제 풀면서도 몇 번씩 했던 것 같은데 143번에 나와 있는 문제도 한번 보시고요. 주어져 있는 정의역하고 공역이 x랑 y로 나와 있다. fx가 ax 플러스 b를. 얘는 현재 1차 함수네. 증가 또는 감소. 둘 중에 하나는 했겠네. 근데 문제 끝에 보니까 얘 역함수 존재하는 놈이야 이랬어. 실제로 증가나 감소만 했었어야 돼. 내 1차 함수는. 그래서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눕니다. fx 그렸더니 기울기가 양수여서 위로 올라가는 타입으로 그려질 수도 있고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흐름이 일정해야 된다며 제 흐름을 감소로 딱 상상을 해버리면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겠죠. 그 얘기는 기울기가 음수였다는 얘기. 그 다음에 양 끝에 있는 것 좀 매칭 좀 시켜볼까? 사용 가능한 x의 범위가 현재 마이너스 2서부터 2까지였어요. 여기가 x가 마이너스 2일 때, 여기가 플러스 2일 때. 그리고 사용 가능한 y가 마이너스 1서부터 5였거든? 여기는 y 값이 높은 편이야, 낮은 편이야? x가 마이너스 2일 때 여기. 높아, 낮아? 갖고 있는 애들 중에. 이 그림 중에 이게 높아 보여, 낮아 보여? 낮죠? 나올 수 있는 y 중에 제일 낮대. 이미 다 배운 내용, 숙제 한 내용. x가 2일 때는 나 증가함수이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높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나올 수 있는 y 중에 이 값이 제일 높아 보일 거래. 오른쪽 끝이. 그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푸냐? 지금 눈에 보이는 걸 점자표로 바꿔. 마이너스 2일 때 y가 제일 낮아, 마이너스 1로. x가 2일 때는 y 값이 제일 높아. 5라는 크기로. 이 두 가지는 fx 위에 있는 점들이잖아. 얘가 fx였거든. 여기 위에 있는 점, 여기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 해서 연립하는 문제예요.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할게. 마이너스 2a 플러스 b자리가 마이너스 1. 원래 함수에다가 2,5 대입하면 2a 더하기 5자리가 아니다. 2a 더하기 b자리가 5다. 그래서 둘이 그대로 빼게 되면은 밑에서 위에 거 뺄게. 4a 값이 6이다 해서 기울기 양수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양수가 나왔고 요 아래쪽에다가 집어넣읍시다. 3 더하기 b자리가 5가 돼야 되니까 b자리가 플러스 2다 해서 만족되는 놈을 하나 찾았대. 내가 만약에 시험 풀고 있는 사람이면 나는 딱 여기까지만 하고 더 안 풀었을 것 같거든? 이거 굳이 안 풀었을 것 같아. 왜 안 푸냐면 답이 똑같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뒤에도 한번 마무리만 해볼게요. 기울기가 음수면 감소함수라고 쓰잖아. 그래서 오히려 x값이 제일 작으면 작을수록 나올 수 있는 y 중에 제일 높은 놈이 나와. 그리고 가면 갈수록, 즉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뚝뚝 떨어지니까 나올 수 있는 y 중에 제일 낮은 y인 마이너스 1이 끝값으로 있을 거고 이 두 점도 마찬가지로 fx 위에 있는 점이라 대입을 하면 미지수가 2개, 힌트 2개 해서 연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뺄게요. 밑에서 위에 거 빼면 4a 값이 마이너스 6 해서 기울기 내가 생각한 대로 음수로 잘 나왔고 이거 두 번째 식에다 대입하면 마3 플러스 b자리가 마1이니까 b자리가 플러스 2가 나와야 되거든? 예제에서 지금 물어보는 게 a제곱하고 b제곱해서 답이 몇이냐 이랬잖아. 첫 번째 케이스나 두 번째 케이스나 제곱하면 답이 똑같아. 4분의 25로. 그러니까 답을 뭐 여러 개 구하시오 이런 말이 없는 이상 그냥 어차피 이거 푸나 답이 동일하게 나오니까 그냥 하나만 물어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풀거든? 그러니까 문해력의 문제야. 문해력. 여러 가지를 다 구하세요 이런 말이었으면 다 구했을 텐데 어차피 비슷하게 나오나 보다 하고서 그냥 하나 풀고서 끝냈어. 시험 시간 안에 이것까지 다 할 자신이 없어. 한 문제 푸는데 맥스가 3분인 것 같아. 그러니까 평이한 난이도의 문제를 해결할 때 보통 22문제에서 23문제까지면은 좀 학교 시험 문제가 많은 편이고 영일영어 같은 경우에는 한 25개에서 7개까지도 나와. 똑같이 50분인데 그 얘기는 뭐야? 한 문제 푸는데 이제 30초 내로 끊어야 되는 문제가 좀 많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여기서 제대로 풀었으면 뒤에는 그냥 안 푸고 넘어가셔야 돼요.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고 배제도 그렇고 다 똑같아. 다 똑같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것도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고요. 실전 문제는 가장 아래쪽에 있는 그 문제가 제일 잘 나와. 절대 들어가 있는 거 있지.
그리고 고2, 고3 되면 절대값 들어있는 것만 냅니다. 너무 쉬운 건 안 내. 이거나 절대값 나오면 문제 어떻게 풀어? 제곱한다 말고 다른 방법 없어? 뿔마 그대로 나가거나 반대로 나가거나 똑같이 써주세요. fx가 생김새가 두 개야. 얘가 그대로 나갔을 때 형태가 있을 거고 얘가 안에 있는 게 음수여서 반대로 나간 케이스가 있을 거고 마x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조건을 좀 달아볼까요? 그대로 나가는 거의 조건은 뭐야? 절대 안에 있는 게 양수의 형태니까 얘가 0 이상인가요? x가 3 이상? 이건 정반대 케이스. 정리만 좀 다시 할게. fx라는 식이 1차는 1차끼리 좀 묶어서 써버릇 하시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좀 묶어서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여기 또 x 붙어있는 게 그냥 다 1차식이잖아. 6-3에 이렇게 되나? 다음과 같은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했으면 좋겠어 이랬네. 역함수 존재, 1대1 대응, 흐름 일정, 증가 또는 감소. 첫 번째 형태가 1차 함수예요. 제가 만약에 얘를 증가라고 망상을 해버리면 얘는 증가해야 되나요? 감소해야 되나요? 증가, 감소? 증가해야 돼. 내가 어떤 1차 함수인데 오르락 또는 내리락 했겠지. 얘를 오르락으로 상상을 했으면 얘도 오르락으로 그려지고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 이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거 다 합쳐서 그냥 하나의 함수거든. 그러니까 내가 증가만 해야 돼 라고 하면 증가의 증가, 합쳐서 증가. 내가 첫 번째 그래프를 감소하는 직선으로 상상하잖아? 그럼 두 번째도 똑같이 감소하고 있어줘야 돼. 왜냐면 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합치면 그냥 하나의 함수야. 너 감소만 해야 돼. 그래야 흐름이 일정해. 라는 거를 내가 호소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증가나 감소라는 얘기는 기울기의 부호 가지고 풀겠다는 얘기니까 이게 양수면 이게 양수, 양양. 얘가 음수인 기울기면 얘가 음수인 기울기, 음음. 그래서 곱하면 항상 0보다 크게 나와요. 두 직선의 부호가 똑같다는 거야. 두 직선의 기울기 부호가 똑같다. 그래서 곱하거나 그러니까 둘이 곱했을 때 항상 양수가 나오니까 이거 그대로 가장자리라고 해석해서 큰 수가 1인데 1보다 크고 작은 수인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얘를 답으로 쓰는 거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다, 흐름이 일정하다, 흐름이 뭐가 있는데 증가나 감소가 있어 까지는 그냥 외워야지 접근이라도 할 수 있어. 절대값 푸는 거는 미리 배웠잖아요. 그대로 나갈지 반대로 나갈지 나눠요 까지는 공수 1에서 익히고 올라오는 거야. 답 자체가 얘입니다. 두 직선의 기울기로 곱하면 항상 양수로 나온다. 양양이든지 음이든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에 대해서 배운 거고 뒤에서부터는 실제로 역함수가 어떻게 나오는데를 풀어줘. 근데 이것도 이미 알고 있어. 역함수라는 거는 방향을 반대로 바꾸는 거잖아. x 대신에 y를 쓰고 y 대신에 x를 세워놓고서 함수의 형태를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거야.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막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는데 내가 x 자리에다가 y 쓰고 y 자리에다 x 쓰는 거 이거 어디 대칭한 거지? 어디 대칭? y는 x 대칭, y는 x 대칭. 역함수가 실제로 존재해서 역함수를 만들고 싶으면 이거 y는 x 대칭 시켜가지고 그냥 찾는 거야. x 대신에 y 쓰고 y 대신에 x 쓰고 그냥 이거 하고 나서 그냥 열심히 정리하면 그때 생긴 그 y라는 함수가 역함수가 돼.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269페이지 같이 펴놓고서 보시면 되고요. 저는 뭔가 단계별로 나눠서 외우고 그 틀 안 벗어나는 채로 계속 푸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발예가 없다는 가정하에 항상 문제를 푼단 말이야. 문제가 얼마나 어렵게 나와도 머리에 있는 그 개념 바깥으로 벗어나질 않아. 그러니까 그 단계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이런 걸로 자가구매를 하는 거야. 검산을 하는 거야. 내가 제대로 풀고 있나 안 풀고 있나. 그러니까 나만의 이제 방식은 뭐냐면 첫 번째
역함수를 구하라고? 아니 역함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해? 그러니까 역함수 존재하는 조건 찾는 거야. 얘가 존재하려면 뭔가 지켜야 되는 내용들이 있었거든? 1대1 대응이고 흐름 일정하고 이런 거를 일단 체크를 하고 아 그게 가능하다. 흐름 일정하게 잘 가더라. 이게 가능하면 스텝 2 진짜 실제로 바꿉니다. X랑 Y랑 자리를 바꾸요. 자리 바꾸기. 예건아 이거 역함수 존재 안 해? 이렇게 생긴 1차 함수 해? 얘 흐름이 일정한가? 무슨 흐름인데? 증가하는 흐름이면 존재하지? 그러니까 체크해야 된다고. 체크 있는지 없는지 체크. 증가하니까 있어요 하고 나면 Y자리에다가 X를 쓰고 여기 X자리 있잖아. 거기다가 Y를 세우면 이게 역함수야. 이게 역함수야. 그냥 이게 역함수. 끝났어. 근데 기분이 찜찜한 거지. 우리가 보통 함수라고 하면 쓸 때 이렇게 쓰잖아. Y는 fx 혹은 방금 전처럼 Y는 어쩌고저쩌고 X 관련된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쓰잖아. 그러니까 Y는 해놓고서 정리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거든? 원래는 이 정도만 해도 이게 역함수 맞아요. 근데 꼴보기가 싫다 이거야. 좀 깔끔하게 Y는 형태로 될 때까지 나열한다 이 얘기야. 3Y는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양 옆을 3으로 나누잖아? 그럼 또다시 이런 직선이 하나 생길 거거든? 근데 이때 나온 이 Y가 역흐름이하는 Y야. 역방향의 함수. 이렇게 생긴 거야. 그리고 진짜로 체크 좀 해볼게. 자, 제가 이 처음 갖고 있던 함수를 fx라고 할게요. 다시. 그리고 뒤쪽에 그 역함수인 것 같아 하고 구한 그 식 있지. 이거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됐거든? 우리가 원래 역함수를 만든다는 거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서 x랑 y의 입장을 바꿔서 식을 정리해서 구현을 하는 건데 진짜로 이거에 대해서 대칭인지를 한번 볼게. x축하고 y축이 이렇게 있어요. 저 찾아주세요. 얘 y절편 어떻게 되냐? y절편 몇 콤마 몇이지? y절편? 네? 0 마이너스 1. x가 0일 때 y가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이지? 이게 y절편이죠? x절편은 어떻게 돼? x절편 3분의 1, 0이지. x에다 뭘 넣었는데 y가 0 됐다.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이거 두 개 연결한 요게 이제 원래 함수였던 거지. 내가 y는 x라는 걸 가운데다가 이렇게 두고서 대칭시킨 거야. 역함수는. 근데 실제로 그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봤더니 얘 y절편 어떻게 되냐? 역함수. 얘 y절편 어떻게 돼? 0,3분의 1. 진짜 여기 있네. 왜 x랑 y랑 자리 바꾼 이거네. 그 다음에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y가 0 나오죠? 0, 마이너스 1. x에 0이었을 때 y 값이? 뭐야? 아니 이게 아니라 마이너스 1, 네 여기다 써서 그렇구나. 마이너스 1, 0이다 라고 해서 실제로는 여기 어딘가에 점이 찍혀 있는 거지. 이렇게 지나가는 애네. 이렇게. 비율이 안 맞아.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둘이 서로 역관계라고 하면 무조건 적어도 한 점 정도는 요 거울이랍시고 놓여져 있는 데 위를 한 번쯤은 지나가는 구도로 생기는 거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야 라고 하면 내가 그 전에 수업할 때는 무슨 얘기를 많이 했냐면 여기다 거울 설치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해 줬던 것 같거든. 대칭이 되는 거울. 그러니까 요렇게 서로 대칭 형태를 이루고 있대. 그런 구도를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냥 구하라고 막 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지 체크를 하시고 흐름 일정한지 체크하고 한번 구해보는 건데 알고 봤더니 y랑 x랑 자리를 바꾸는 거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는 거고 더 중요한 거 하나는 뭐냐면 책에다가 같이 하나 써주세요. 그 269페이지의 맨 위에 회색 바스 스텝 4거든? 주어진 원래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으로 서술이 된다 이랬어.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또 해보자.
제가 예시를 이렇게 잡아놓고 제가 처음 정의역을 0서부터 2까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아, 증가하는 함수네?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 사용 가능한 범위의 시작과 끝이 0서부터 2까지면 0일 때가 제일 낮았겠다. 함수에다 0 집어넣으면 y값이 마이너스 1인 거 체크하시고, 함수에다 2를 집어넣으면 6-1에서 여기가 5인 거 체크하시고, 아, 정의역이 이렇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y값이 마이너스 1서부터 5까지 이렇게 쭉 선택받아서 치역으로 바뀌는구나가 깔려 있었어. 그리고 흐름이 일정했기 때문에, 증가만 했기 때문에 역함수를 실제로 구해보면요, 제가 x랑 y랑 자리를 바꿔서 열심히 뭔가를 했겠죠? x는 3y 마이너스 1. 아, 넘겨야겠다. 3y는 x 플러스 1. 아, 3으로 나눠야겠다 해서 지금 현재 구한 이 y는 2랍시고 나온 요 식이 역흐름이하는 함수였어. 입장을 바꿔서 만들어진 함수. 그리고 여기에다가 정의역하고 치역을 다시 새롭게 짜는 게 아니라 얘를 그대로 활용해서 서술만 하면 된대. 이 주황색으로 쓴 게 원래 함수의 정의역하고 그때 선택받은 치역들이었거든? 근데 우리가 x 대신에 y를 쓰고 y 대신에 x를 써서 쟤를 만든 거기 때문에 진짜 그대로 바꿔주면 돼. 여기 x 있지? y로 그냥 고쳐. 이게 역함수의 치역이야. 원래 함수의 치역 있잖아? 그 y라는 자리를 x로 고쳐서 숫자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쭉 베껴서 쓰잖아? 그럼 이게 역함수의 정의역이 돼. 원래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이 바뀌면 치역과 정의역으로 옮겨서 구해질 수 있다. 새롭게 막 또 찾아가지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재탕해서 그냥 돌려서 쓰는 거야. 자리만 좀 잘 바꿔주시고. 그래서 밑으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144번 문제를 풀 거고요. 제가 앞에 막 말을 많이 했는데 실전 문제는 또 이렇게 막 험난하진 않아. 풀만하다 이 얘기야. 같이 한번 배워볼게. 원래 함수가 어떤 1차 함수, 흐름이 일정했겠구나. 역방향으로 2를 때려 넣으면 0이 나온대. 제가 이거 그림 그려볼게요. 앞주머니랑 뒷주머니 x, y가 원래 있었어. 이거 이제 f라고 하자. 역방향으로 2를 집어넣으면 걘 0하고 만나. 이 얘기는 이쪽 방향으로 뭔가를 시도한 거야. 근데 누굴 통과시켰냐면 역으로 뛰는 함수한테 2를 매긴 거다? 그러니까 2라는 애가 역방향을 통과했다는 얘기야. 이 함을 통과하고 나면 그때 짝꿍이 0일 거래.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흰색 버전으로 보잖아? 나는 1대1 대응인 형태를 유지해서 역함수가 있는 꼴이었기 때문에 0이 2랑 만나는 거는 2가 0하고 만나는 거랑 똑같아. 역방향으로 2를 넣어서 0이 나온 거는 원래 방향으로 0을 넣어서 2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무방하대. 그래서 이걸 이 상태 그대로 쓰시는 게 아니라 자리를 옮겨주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이런 거 싫잖아. 반대로 뛰어 이런 거 싫잖아. 그래서 정방향으로 뛰어 이렇게 해놓고 안쪽 자리하고 바깥쪽 자리 입장만 반대로 써주는 거야. 0을 넣었을 때 2가 나왔겠구나 이렇게 해석해서 가져다가 쓰는 거야. 그대로 푸시면 안 돼. 이렇게 미련하게 푸는 사람 나 한 명도 못 봤거든? 그러니까 수학 좀 꽤나 한다 이런 애들은 절대 이런 행동을 안 해. 이거 만들어가지고 역함수에다가 2를 넣어가지고 이지랄 안 한다고. 어?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시면 안 돼. 진짜 가끔 있는 일이 아니라 자주 있는 일이야. 역함수 만드는 걸 배워가지고 막 역함수 이렇게 만들고 있는 애들 있어. 이렇게 미련하게 푸시면 안 돼. 뭔 소리 하는지 알지? 그럼 만드는 시간 허비하지 말라고. 그냥 이렇게만 옮기면 되잖아. 그리고 생각을 좀 해봐. 우리 원래 x랑 y랑 이런 식으로 쓰지 않나? 역함수. 여기랑 여기 자리만 옮겨주면 돼. x랑 y랑 자리를 바꾸는 게 원래 함수로 가는 길이야. 자리만 바꾼다고, 자리만. 그러면 이게 싹 떨어진다고. f, y는 x, 안쪽과 바깥쪽 자리 바꾼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역방향으로 2를 넣으면 0이 나온다가 아니라 원래 방향으로 0 집어넣으면 2가 나온다고요. 두 번째 거 또 해석을 하시면 이건 지난 시간에 한 합성함수 계산이죠. 이렇게 되어 있네. 우리 방금 이거 2인 거 알았네. 그러니까 F2는 3이다 해서 수치대 위주로 돌아가야 돼. 바로바로 합시다. 함수에다 0 집어넣으면 상수항이 2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2a 더하기 b인데 b자리가 2였기 때문에 다 더해서 3 되려면 a가 2분의 1이었어야 됐겠다. 역함수에 대해서 뭔가를 하세요 하면은 원래 함수 기준으로 설명을 좀 바꿔서 자리를 바꿔서 계속 뭔가를 하셔라.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가장 아래쪽에 있는 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봅시다. 2차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보시고 그때 그래프를 그리시오.
우리 이 함수 인수분해 되나? 인수분해 돼? 1하고 3? 완전 제곱 처리해서 꼭지점도 좀 구할까? 맨 아래쪽에 있는 함수 보시면 됩니다. 예제. 내가 이거 개판으로 그리면 그냥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 너네 딱 이렇게 다 그려놓으면 이거 역함수 존재하는 함수야? 어때? 혁균아, 역함수 존재하려면 조건이 뭐야? 어떻게 돼야 돼, 함수가? 어떻게 돼야 돼? 재현아, 어떻게 돼야 돼? 옆에 써놨어? 1대1 대응이 돼야 돼. 1대1 대응 외우자, 얘들아. 1대1 대응이 돼야 돼.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그럼 또 글씨를 줄여. 흐름 일정해야 된대. 지금 내가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이거 시간 죽치다가 그냥 가고 이러면 안 돼.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게 어떻게 흐름이 일정하다 그래.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봤더니 한정을 시킨 거야. 이 이유로만 쓸게요. 죄송해요. 이렇게 해놨네. 이가 어떤 위치냐면 꼭지점의 x좌표야. 딱 중간. 이 이유로 쓴다고 했으니까 이 오른쪽을 쓰는 거라 이거는 증가하는 흐름만 쓰니까 1대1 대응돼서 역함수 존재한다. 그러니까 역함수 구해봐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 제가 한번 직접 찾아볼게요. 자, 제가 꼭지점이 2,-1입니다. 올라가는 흐름만 잡혀있길래 진짜 구해볼게. y자리에다가 x를 쓰고 x자리에다가 y를 썼어. y는 어쩌고저쩌고 될 때까지 정리를 할 건데 y를 혼자 두고 싶은 거야. 그래서 y 관련된 식은 혼자 두고 그 이외 나머지는 한쪽으로 모았거든? 제가 이거를 y 빼기 2는 이렇게 쓰면은 너는 오른쪽 어떻게 채우니? 제곱에서 x 더하기 1 됐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 더하기 1 이렇게 두 가지가 일단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y는 할 때까지 정리하는 게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우선은 저 마이너스 2 넘겨가지고 플러스 2로 이렇게 딱 고쳐놨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있어. 함수를 이제 구했는데 얘처럼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안 나와. 절대로. 그래서 잘 외우고 있는 사람이 진짜 개이득 보는 단원이거든? 그래서 내가 이 단원을 잘 못하면 진짜 한심스럽게 쳐다봐. 공부 너무 안 해서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가지고. 안 외우면 시작을 못해. 좀 외우셔야 돼. 우리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정의역의 범위가 처음에 이 이유였잖아. 얘가 역함수 버전으로 가면 x의 범위가 돼? y가 범위든? x의 범위야? y의 범위야? 원래 함수의 정의역. y 범위가 돼. x 대신에 y 쓰세요 이랬잖아. 이게 y 범위로 바뀐대. 선택해봐. y 값이 2 찍고 위로 올라간대. 이 플러스가 맞겠어? 마이너스가 맞겠어? 플러스가 맞아. 눈치로 가는 거야, 눈치로. 2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2 찍고 위로 점점 올라간대잖아. 그러니까 뭔가 계속 덧붙는다의 느낌이 돼야 되거든? 이게 마이너스로 선택되면 2에서 점점 떨어진다는 얘기야. 빠진다는 얘기. 그래서 본인이 정의역이나 치역을 보고 선택할 수도 있어야 돼. 잘 기억하고 따라해야 돼. 그리고 다다음 시간에 이것도 따로 배워요. 루트를 보통 무리수라고 하잖아. 근데 무리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x랑 y에 대한 관계식이어가지고 이런 거 무리함수라고 배우거든? 미리 좀 배울게요. 자, 이 반쪽짜리 2차 함수는 특징이 드러나는 점이 어디냐면 이 새끼가 특징점이야. 시작 지점. 아까 꼭지점이었던 2,1이라는 지점. 여기가 원래 함수의 특징이 드러나는 점이야. 근데 내가 심심해가지고 나 흐름 일정하네, 올라가기만 하네, 역함수 구해봐야지 라고 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 어떤 함수를 구해본 거야. 지금 주황색 선이 거울선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반으로 여겨지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역함수이자 2차 함수의 정반대 버전 함수에서 무리함수라고 한대.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 함수. 특징점을 봤더니 2,1 뒤집어 깐 점은 1,2입니다. 1,2? 뭔가 이상하다. 여기가 2,-1이지. 여기를 뒤집어 깐 버전의 점이 마이너스 1,2잖아요. 너네 이거 보여? 마이너스 1,2가 뭐냐면 얘가 0 되는 그리고 뒤에 상수항 이렇게 보는 거다. 우리 꼭지점 구할 때도
x 관련된 식 0되고 뒤에 상수항 2, 마일이 꼭지점이에요. 이렇게 있잖아? 그거의 역함수 버전도 x 관련된 식이 0이 되고 뒤에 있는 상수항이 뭔가 특징이 드러나는 점이라고 배운대. 마이너스 1, 플러스 2. 알고 봤더니 요거 뒤집어 깐 특징점. 반대로 쓴 거. 반대로 쓴 거. 그러니까 등등등을 좀 다 잘 알고 계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고2, 고3 되면 여기다가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두고서 이런데 길이 혹은 이렇게 연결했을 때 삼각형 넓이 구하시오. 이런 게 시험 문제로 나와. 그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게 뭐냐면 여기랑 여기는 y는 x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가 알파, 베타면 얘가 베타, 알파로 뜰 거거든? 점하고 점 사이의 거리 구해서 이 밑변 길이 치는 거야. 만약에 또 다른 어떤 점씨가 이쪽에 박혀 있잖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뭐 하냐? 직선하고 점 사이의 거리 세서 점직거 세가지고 높이 재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거랑 점직거를 활용해서 고2, 고3이 그냥 쭉 지나가. 그러니까 지금 잘 해놔야 된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공수2를 안 한 애들은 약간 망조 들었어. 그러니까 공수원 하기 바빠가지고 공수원만 하는 친구들 있잖아. 저녁이라도 특강을 꼭 들어야 돼. 친구가 혹시 공수원만 하고 있다 공수2 빨리 공부하라고 해야 돼. 뭐 망하게 하고 싶으면 하지 말라고 하던가. 자기만 잘하고 싶으면. 여름방학 때 2주 동안 이거를 다 해가지고 3학년 토대를 그걸로 할 순 없어. 개판 쳐, 개판. 개 못해. 그래서 선행을 고1 때까지는 해야 된다.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 어디까지 시켜라? 공수2까지는 계속 시켜라. 알겠지? 너네 이제 현역이니까 앞으로 다 잘 하시면 되고. 그래서 145번에 제가 정리를 해서 좀 적어보자면 무슨 문제를 풀던지 간에 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2차 함수 나와 있는 거 꼭지점을 구했습니다. 특징점이 2, 마이너스 1이고요. 실제로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렇게 증가하는 어떤 함수 f가 그려졌고 그것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y는 x 대칭으로 그리는 거라 그 역버전의 함수도 미세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올라가고 있는 함수? 증가함수의 역함수는 걔도 증가함수야. 고유의 그 흐름은 안 바뀌어. 역으로 바꿔도. 얘가 올라가고 있었으면 그거 대칭시켜도 똑같이 올라가고 있을 거고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꼭지점이 2, 마일이야. 그럼 나는 마일, 이거 어떤 드러나는 점이 될 거야. 특징이 드러나는 점. 그리고 사용하려는 정의역이 2 이상이래요. 2 이후래요. 라고 하면 나의 역함수는 y의 범위가 2 이후로 올라가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잘 보니까 요 시작 지점이 마일, 2였던 거고 x를 점점 키우면 키울수록 y가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y의 가장 낮은 버전의 위치가 2였다는 얘기네. 마일, 2에 2. 이런 것도 다 아셔야 되고. 그래서 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심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어디로 가보시냐면 270쪽에 역함수의 성질 거기 잠깐만 더 보고요. 오늘은 약간 복습에 가까워. 내가 A 여집합에다가 여집합 매기면 이거 뭐가 되지? A 여사건에 여사건. 그냥 A가 되죠. 이중부정은 긍정이라 했지? 나 P에다가 또다시 부정 매기면 이건 뭐 되는 거야? 뭐라고 쓴? 그냥 P라고 쓰죠? 역방향의 함수에다가 역을 걸면 뭐 될 것 같아? 그냥 F가 돼. 그냥 F. 이중부정은 긍정. 그게 성질 1번이야. 이게 F의 방향이에요. 라고 하면 이게 역방향이잖아. F의 역방향. 근데 그 뒤로 뛰고 있는 거의 반대 방향 좀 알려달래. 뒤로 뛰고 있던 거의 반대 방향은 그냥 정배로 뛰는 거니까 얘가 맞겠죠. 그래서 마치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제곱 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이때. 이중부정은 그냥 긍정이다. 두 번 뒤로 도세우는 그냥 앞으로 가는 거랑 똑같다. 그리고 그거랑 같이 맞닿아 있는 성질 중에 하나가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뛴다는 표현을 쓸 건데 F라는 거는 앞방향으로 뛰는 거고 F-1처럼 표시해 놓은 그 역함수 버전 있잖아요. 이건 뒤로 뛰는 거거든?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뛰는 거랑 뒤로 뛰는 걸 같이 붙여놓잖아? 그럼 안 뛴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뛰었다가 이렇게 한번 뛰잖아? 그럼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잖아. 처음 그 자리로. 그래서 F라는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시킨 함수를 계산하라고 하면 앞으로 가는 거, 뒤로 가는 거, 근데 함수 종류가 똑같다?
그럼 안 뛰는 거랑 똑같아. 그냥 상쇄. 그래서 결국에는 맨 처음에 넣었던 x가 그냥 그대로 나와. 이렇게. 얘는 순서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야. f를 조금 더 앞쪽에다 쓰고 역함수를 더 나중에다 이렇게 박아 놓잖아요. 순서가 그런 게 안 중요해. 그냥 서로 종류가 동일한데 방향이 반대인 거잖아. 그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붙어 있어요? 그럼 제자리 걸음이라서 그냥 처음에 집어넣었던 그 정의역 값 있지. 그냥 걔가 그대로 뱉어지는 느낌이야.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뭘 느꼈냐면 x를 넣는데 x가 나온다는 거야. 이게 무슨 함수 같아? x를 넣는데 x가 그대로 나온다. 항등함수 느낌이 나는 거야. 그래서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시킨 거잖아. 이런 거를 identify function에서 i라고도 써요. 항등함수의 다른 표현이야. 이거 항등함수야. 그냥 항등함수. 책에 나와 있나? 써놨나? 내가? i, x, i, y 뭐 이렇게 써놨죠. i라는 거를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어떤 두 함수를 합성해서 하나의 함수가 되어 있는데 x를 넣었더니 x가 나왔어? 똑같은 게 들어갔다 똑같은 게 나왔네? 이거 항등함수 아닌가? 지금 내가 손으로 가린 얘가 항등함수란 얘기야. 이거는 자리를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f 역함수랑 f랑 합성을 시켜도 걔도 이제 항등함수야. 동일한 결론을 뱉어내는 애. 그 다음에 270쪽에 두 번째 성질이 애들이 계산할 때 가장 많이 틀리는 부류 중에 하나인데 얘도 들으면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처음 하는 사람은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번이라도 했으면은 문제를 좀 풀어본 경험이 있으면 많이 어렵진 않고 내가 F랑 G를 합성을 시켰거든? 근데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합성시킨 거를 반대로 끌었어. 반대로 끌었다가 뭐냐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한번 걸어봤어. 역 방향으로 뛰는 걸 걸었어. 이거 역 안 걸면 이거는 F를 먼저 계산하는 거야? G를 먼저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 있는 함수 연산할 때 뭐부터 해? 연산? G를 먼저 했지. 뒤쪽에 붙어있는 거 먼저 계산했죠. GX 계산해서 F에다 이렇게 넣는 거였잖아. 합성함수 할 때. 그래서 G를 먼저 갔대. 제가 뭔지도 모르고 어떤 함수를 거닐었는데 G를 먼저 했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F를 했대. 지금 이걸 줄여서 뭐라냐면 G하고 F 순서 보면 G를 먼저 하고 F를 했잖아. 이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거야. G를 먼저 하고 나중에 F를 거닐었다. 다리 건너가듯이. 근데 누가 와가지고 야, 너 그 합성시킨 거 반대로 걷게 해봐. 반대 방향으로 가봐. 라고 하면 지금 제가 기껏해서 이렇게 왔거든요. 반대로 가봐. 이러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반대로 갈 때는 뭘 먼저 반대를 거냐면 F 방향으로 갔던 거 반대로 먼저 가야 돼. 얘가 먼저야. 그리고 G의 역방향을 거닐게 하는 게 더 나중에 붙어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역을 돌리면 F 반대로 가는 걸 먼저 하고 나중에 G 반대로 가는 거를 해줘야만 한대. 순서 때문에 어려운 거야. 이거 이렇게 드모르간 법칙 하듯이 반대 방향으로 가라는 지령을 거는 게 맞거든? 근데 그걸 걸 때 뭐도 바뀌냐면 순서도 바뀌어. 그러니까 이게 역이라는 그 도구는 무슨 느낌이냐고요? 실제로 함수에다 역이라는 거를 이제 딱 걸잖아? 그럼 뭔가 대우 만드는 것처럼 간다? 대우? 대우처럼 가. 역이 아니라 대우같이 가. 그러니까 너 부정, 너도 부정, 근데 순서도 바꿔. 이렇게 되거든? 이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나 P면 Q이다. 에 대우를 만들어 라고 하면 순서 바꿔서 부정을 하잖아. 나 Q이면 P이다. 이렇게 쓰잖아. 역함수 단원에서 역이라는 걸 도구로서 사용을 하면 그 함수가 반대로 써지고 반대로 써지는 게 맞는데 그 안에 들어있던 놈의 순서가 또 바뀌면서 가. 는을 기점으로 이렇게 대칭이 되게끔 쓴다고 보면 돼. 는을 기점으로 이렇게 대칭이 되게. 똑같은 단어. 그러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F랑 G랑 G 역함수랑 H 역함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누가 와가지고 이거 역으로 돌리라는 거야. 재윤아, 네. 너 여기 바로 앞에다가 누구 써야 돼? 반대 하고 순서까지 바꾸래. H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G역 그 다음에 F역. 이 는을 기점으로 대칭이 되게 반대 하는데 순서까지 이렇게 딱 뒤집어 까서. 그리고 여기에서 생략할 수 있는 거 보이세요? 지울 수 있는 거? 누구 지워?
G하고 G 역함수 이런 건 지워도 돼. 제자리 걸음이라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연산을 하면은 F 역함수를 가장 먼저 하고 나중에 H 한 번만 해주세요. 이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지 살만하겠지? 이거 일일이 다 짜고 나중에 역으로 바꿨다가 뭐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겠지? 지울 수 있는 거는 좀 지워주고 순서도 좀 제대로 맞춰 주시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270쪽에 세 번째 거까지 하고 얘를 좀 정리를 하는데 이게 내가 학생일 때는 이 고3 책에 있었거든? 세 번째 성질이? 진짜 개 짜증나는 거야. 너무 어려운 거야. 지금 너네 나이 때 이걸 하는 게 말이 안 되거든? 왜냐면 내가 고3일 때도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막 외워서 했거든. 근데 이제 알아버린 거야. 애들 가르치다 보니까 1학년 수학을 하니까 갑자기 고3 수학이 쉬워진 거야. 이제 알았어. 나이 처먹고. 애들 알려주다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계속 외워서 했거든. 왜 그런지도 잘 모르면서. 너네 이거랑 합성시켜서 여기다가 x를 넣으면 결론이 뭐가 나와? x가 나와? 상쇄돼가지고 그냥 얘가 이렇게 딱 쏟아져 나간 거네. 내가 원래 하던 대로 해볼게. f 역함수라는 게 계산이 먼저 되고 원래 꾸겨가지고 f에다 넣어서 이게 는 x 이런 식으로 항상 풀었잖아. 뒤에서부터 작은 숫자, 작은 x 써져 있는데 먼저 계산하고 뭐가 나오면 그거 다시 f에 넣고 이렇게 했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이런 말이었던 거야. 제가 fx라는 함수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문자 x자리 있죠. fx 할 때 그 x자리. 걷다가 역함수를 넣은 거야. 내가 말로 찌끄려볼게. 문자 x 자리에 지금 쓰고 있었던 그 fx라는 그 함수 있잖아. x 자리에 그 함수에 역함수를 놓으면 이게 마치 정방향 가는 거, 역방향 가는 거 둘이 만나서 그냥 넣었던 게 그대로 나오는 느낌이라 결론이 x로 뜨는 거더라고. 뭔 말 하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이렇게 쓰는 거는 이해가지? 지워서 x가 그대로. fx 할 때 그 x라는 자리에다가 그 fx의 역함수를 세워놓은 거야. 나의 역함수, f의 역함수. x라는 문자 자리에 역함수를 넣었더니 이게 싹싹 지워지면서 아, 다 지워졌네? 그럼 넣었던 거 그냥 나와야 돼 해서 결론이 그냥 x로 뜨는 느낌인 거거든? 자, 제가 또 해볼게요. h 함수가 있었어. 근데 h 함수의 역함수가 이런 거래. 그럼 내가 이 둘만 보더라도 뭘 뽑아낼 수 있냐면 아, 저 hx인데요. 그 문자 x라고 쓴 자리 있잖아. 거기다 싹 지우고 저의 역함수를 모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잖아? 그럼 결론이 어떻게 돼? 여보나 이거 어떻게 돼? 결론이 뭐야? 그냥 x래. 네? 또 무슨 h랑 h 역함수 합성시켜가지고 그냥 x 넣은 거잖아. 같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이게 또 되는 거야. 이렇게 지워져가지고 아, 그래서 x 이렇게 남는다고? 아, 여기 똥이 그냥 나온다고? 이 구도를 외워야 돼. 이게 내가 고3 때 외웠던 문장이야. 납득이 안 가서 그냥 외워버렸어. 뭔 소린지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근데 이제 이거 하니까 이제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거야. 아, 원래 방향하고 역방향 이렇게 붙여놓으면 없어져가지고 그냥 정의역이 나온다는 뜻이었구나를 이제 안 거야. x라는 문자 자리에 역함수를 세워놓으면 결론이 x가 나온대. 자, 같이 배울게요. 자, 같이 배워야 돼. 그 밑에 1번, 2번 또글또글 이렇게 써져 있는데 보여? 헷갈리는 역함수의 계산식 보이세요? 거기를 메꿔야 되거든? 다시 너네 고등학생 됐을 때 유행 타가지고 다시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 한 재작년까지는 또 잘 안 나오다가 광문만 나오다가 한영도 최근에 나오고 배제도 나오고 그러니까 또 다시 이렇게 유행이 돌고 있나 봐. 선생님들이 낼 문제가 없어서 다시 내시고 있어. 자, 같이 해볼게. fx하고 gx가 서로 역함수 관계래. gx가 f의 역함수래.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생겼대. 이거 1번 동그라미에다 써줘. 맨 첫 번째 문장 있지.
270쪽에 맨 아래쪽에 헷갈리는 역함수 계산식에서 fx와 gx가 서로 역함수일 때, 그러니까 g라는 함수는 f의 역함수라고, 이게 1번 동그라미에 써져 있어야 되는 말. 그럼 저는 이걸 딱 쓰고 나서 뭔 생각을 하냐면, 아 이거 진짜 꼴보기 싫다 이런 생각 하거든? 나 이거 되게 싫어하거든? 역으로 쓰는 거? 그래서 이걸 좀 잠깐 떼는 거야. 재윤아, 내가 그냥 함수에다가 뭘 넣으면 뭐가 나온다고 쓸 것 같아? 여기서 역함수에다 0 넣으면 2 나온대. 원래 함수에다가는 뭘 넣으면 뭐가 나와? 야, 예건이가 무시한다. 뭘 넣으면 뭐가 나와? 예건아, 뭐 넣으면 뭐 나와? 2 나오면 0 나오는데 이렇게 자리 바꿔 쓰는 거였어. 역방향으로 0의 짝꿍이 2예요. 그럼 정방향으로 2의 짝꿍이 0이에요. 이 얘기야. 제가 이 역을 싫어가지고 안 쓰기로 했거든요. 그럼 여기 안쪽 자리하고 이 바깥쪽 자리 있지. 둘이 자리 바꾸는 거야. 여기다가 gx 쓰고 이 안에 있던 이 x를 밖에다 쓴다고. 는 x 이렇게 쓴다고. 이거 1번 동그라미에 두 개 다 써줘야 돼. 이거랑 이거. 같은 의미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쓴 것도 이렇게 고쳐볼게요. 자, f 함수랑 g 함수 합성한 거야. f 닷 g x는 x 이렇게 썼거든. 여기에 연결고리를 좀 더 끈끈하게 이제 강조한 거야. 내가 어떤 함수에다가 뭘 넣었는데 넣은 게 그냥 그대로 나왔네? 그럼 이 새끼 항등함수란 얘기거든? 어떤 두 함수를 합성을 시켰는데 그게 항등함수라는 얘기는 둘이 역관계라는 거야. 그것도 알아야 돼. 눈치를 채서 풀어야 돼. 어떤 두 함수가 지독하게 붙어 있어. 그래서 걷다가 뭔가를 넣었는데 는 값이 그냥 그대로 나왔대. 아, 그럼 얘가 합성되어 있는 이 함수가 항등함수였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 fx는 x 이런 느낌이잖아. 항등함수. 손가락 딱 치웠더니 어떤 두 함수가 합성되어 있는데 얘가 항등함수처럼 보였다? 둘이 역관계라는 얘기야. 해석하는 거야, 해석. 자, 두 번째 동그라미에는 또 이렇게도 쓸게요.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f랑 g랑 서로 역관계라 했지. 그럼 g의 역함수는 누구임? g의 역함수. fx? fx야, fx. 서로 역관계. 그럼 제가 또 이렇게 슬래시 딱 치고 뭐 할 거냐? 그냥 g에다가 제가 이거 쓰기 역겨워가지고 뭐 했냐면 안쪽하고 바깥쪽 자리 바꾸려고요. g 함수 안에다가 fx 쓰면은 x가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럼 얘도 이렇게도 또 쓸 수 있다. g 함수하고 f 함수 합성을 해서 거기에다가 무언가를 넣었는데 집어넣은 값이 또 그대로 나왔네? 항등함수 아니야? 두 함수를 합성했는데 항등함수다? 걔만 보더라도 둘이 역관계였겠구나. 이런 거 알 수 있대. 상쇄가 됐다는 느낌이 있잖아. 상쇄. 없어졌다. 그래서 뒤에 있던 놈이 그냥 그대로 남았다. 상쇄됐다는 얘기는 둘이 방향이 정반대인데 종류가 똑같았다는 얘기야. 다 눈치 깔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밑에가 이제 시험 문제로 졸라 잘 나옵니다. 개 어려운 거. 첫 번째 쉬운 거부터 할게. 야, 둘이 역관계야? 둘이 역관계야? 그러면 f의 역함수가 얘라는 얘기네? 이렇게 생긴 놈? 얘랑 얘랑 졸라 특이하게 생겼어. 얘랑 얘랑 서로 역함수 관계래. 그러니까 얘를 뒤집어 까면 얘랑 동의어래. 얘의 반대 함수가 이 함수랑 동의어래. 그럼 저는 여기다 딱 슬래시 치고 또 뭔 지랄을 하냐? 그냥 f에다가 뭘 넣으면 뭐가 나온다 라고 쓸 것 같고요. 역방향으로 도는 게 싫기 때문에 안에 들어간 값하고 나와 있는 값의 자리를 옮길 겁니다. 이렇게 쓸 겁니다. 둘이 같은 의미. 문장을 보고 해석해서 채우는 거.
어렵다. 고3 수학. 잘 던지지 않아? 당구를 많이 해서 그래. 당구를 졸라 해가지고 당구 큐대로 치는 거를. 내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에 남자애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얘기했나? 자연계열 다니면은 여자 10명 있고 남자 아 알려줄 수 없어. 알려줄 수 없어. 당구 좀 해? 당구 좀 해? 아, 너 피방을 안 가고 당구장으로 가니? 남자애들하고 맨날 놀다 보니까 그 루틴이야. 1층에 알밥 파는 데가 있어. 알밥, 비빔밥 같은 거 하는데 거기서 먹고 그 바로 위층에 초콜릿이라고 PC방이 하나 있거든? 거기서 이거 계속해. 이거 뭔지 알아? 배그를 계속해. 배그를 계속 하다가 이제 손가락이 저리기 시작하면 이제 3층에 있는 당구장으로 자리를 옮겨. 또 이걸 또 해. 내기당구 해. 점심 하나 해결하고 이렇게 수업 안 들어가고 그렇게 한 1년 반 했더니 남자애들이 다 군대로 떠났어. 맨 밑에 거 이제 해볼까? 개 어려운 거. 얘를 위해서 여태까지 연습한 거야. 얘의 역함수는 얘야 이렇게 썼죠? 그럼 이제 얘의 역함수는 얘요를 써야 되겠네? 그걸 어떻게 쓰지? 어떻게 쓰지? 어떻게 쓸 것 같아? 틀려도 되니까 한 명만 불러봐. 뭐라고 쓸 것 같아? GF? X. GFX? 네. 이렇게? 아니 가로. 가로하고 GFX? 이렇게? 네. 이렇게? 이게 뭔데? EX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이게 뭐지? 아니. 이게 뭐지? 봐봐, 이게 말이 개어려워. GEX 마이너스 1의 역함수를 표현해야 돼. 이걸 어떻게 표현? 그러니까 F의 역함수는 여기다 이렇게 대가리에다 마이너스 1 이것만 붙이면 되는 것 같은데 GEX 마이너스 1의 역함수? 재현은 어떻게 쓸 것 같아? 똑같이. 똑같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예. 이렇게? 이거다? 예. 이 다음에 어떻게 할 것 같아? 준영이가 준혁이 한 것처럼? G 이렇게 해놓고 준혁이가 이거 한 거구나. 이렇게? 자, 일단은요, 세상에 이런 표현은 없어요. 이런 말은 없어. 그게 아주 열받는 거예요. 이런 말 자체가 없어. 이 마지막에 채워야 되는 그 내용 있잖아. 거기에는 앞에서는 계속 어떻게 했냐면 머리에 마이너스 1 붙어있는 버전 먼저 써보고 자리 바꾸면 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문장을 뭘 더 만들어 봤거든? 머리에 마이너스 1인 거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뗀다면 안쪽과 바깥쪽 자리를 바꾼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가장 마지막 거는 그런 표현조차가 없어. 다 뇌피셜이야. 그래서 진짜 빡치는 게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오고 이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외워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일단 외우기만 하면은 맞추고 넘어가는 거라서 뇌를 안 쓰고 그냥 외운 대로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맞추고 넘어가면 아주 좋을 문제라서 제가 애들한테 다 외우라고 시켰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빌드업이야. 너무 무지성으로 외우기 싫다. 제가 해볼게요. GEX-1 그것의 역함수가 fx였잖아. 근데 구도를 계속 보면 fx 할 때 그 x라고 써놓은 그 문자 자리 있지? 문자 자리. 거기에다가 내 역함수 이렇게 딱 세우니까 이게 상쇄되는 게 생겨가지고 항등함수 같이 넘어간 거였거든? 여기에서 x 자리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서 x 자리. 여기 전부를 얘기하는 건가? 여기만 얘기하는 거야. 이거 x자리. 제가 2x 빼기 1 할 때 그 x 있잖아요. 걷다가 제 역함수 세울 거거든요. 제 역함수 누구냐면 fx거든요. 여기다가 fx 쓰는 거야.
그럼 결론이 맨날 어떻게 된다고? 맨날 x가 돼. 이걸 쓰는 거야. 다른 표현이 없어. 막 납득이 안 가기 시작했다?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 나도 얘기했잖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해되는 때가 왔다. 30살 넘어서. 그럼 너는 30살 때 이거 안 할 거잖아. 그러니까 잠깐만 외우고 이렇게 휘발 날려도 상관없어. 그리고 이과를 선택한 사람은 다시 뭐 잠깐 만날 일이 생기겠죠, 고3 때? 잠시 동안? 시험 기간에 한 하루 정도? 그때도 암기해서 뭐 달달달달 하고 있을 테니까. 일단은 맨 마지막 2번 동그라미 얘만 필기하셔야 돼요. 다른 거는 안 돼요. 같은 의미로 여겨지는 식이 아예 없어. 이것만이야, 이것만. 맨 마지막에다가는 요걸 써줘라. g2x-1이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x라는 문자 자리 있잖아. x자리. 걷다가 제 역함수, 문제에서 준 제 역함수 fx를 세우면 결론이 x예요. 는 x가 이렇게 결론이 x라고. 가장 마지막에 쓴 거는 그 어떤 변형식도 없다. 그냥 이거 그 자체로 뭔가를 사용하는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밑에다가 요거 본인 글씨로 좀 크게 써놔. 흐름을 알아야 돼. 문자 x자리에 역함수를 대입을 하면, 역함수를 써놓으면 는 x. 그러니까 결론이 x로 끝난다. 기억을 하나 하셔야 돼. 오늘부터 이제 풀게 되는 내신기출 시험지에 이게 계속 있을 거야.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 여기 강동 근처에 학교가 몇 개가 있지? 강동, 강일, 선사, 성덕, 명여, 상여, 배재, 한영. 어디야? 광문. 어디야? 9개? 9개? 생각나는 학교 9개 정도? 뭐 더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9개 학교 중에 6학교가 나왔다는 거는 거의 다 나온다는 얘기거든? 애들이 어려워하니까 계속 낸다는 거야. 제가 문장을 하나 더 짜볼 테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거 창작 문제야. 그냥 없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거든? 행복하다. 행복해. fx의 역함수를 gx라 했을 때 아래쪽에 생긴 그지같이 생긴 엄청 복잡하게 생긴 f2x-1이라는 그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시오. 생각을 좀 잘해야 되는 게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시오잖아? 구해라야, 구해라. 모른다야? 식 어딘가에 절대로 써져 있지 않다. 위에 있는 거 질질 끌고 다니면 안 돼. 전혀 관계도 없어. f2x-1의 역함수는요? 이러면 그 역함수를 구하시오니까 걔는 미지수로서 그냥 있는 애야. 자, 제가 얘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뭐 하지를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걔 자체를 그냥 한글로 여기라고 쓰려고 작정을 했거든?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봐. 그 역함수는 그냥 역 그 자체야. 그냥 이렇게 쓸게. 문장 어디에 숨어있지 않아. 아예 안 써져 있어. 창작이야, 창작. 자, 제가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는데요. x자리에 저의 역함수를 세워놓으면 결론이 x가 나옵니다. x자리라 함은 여기 문자 x자리를 얘기합니다. 제가 그 자리 싹 지어놓고 제가 구했어야 하는 그 여기라는 함수를 이렇게 딱 대입을 해볼게요. x라는 자리에다가 구했어야 하는 그 정답을 집어넣었어. 그러면은 결론이 x가 딱 나올 거예요. 그럼 저 안에 한글로 역 이렇게 써놓은 거 쟤를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야. 걔가 주인공이라며. 안에 있는 걸 밖에 빼는 방법은 자리를 바꾸는 방식밖에 없어. 야, 너 여기다 뭐 쓸 거야? 예건아, 뭘 쓸 거야? 네? 누구랑 누구의 자리를 바꾼 거야? 이거 원래 하면서 이거 역방향이잖아. 안쪽하고 바깥쪽 자리 바꾼 거야. 여기다 이거 쓴 거야. 그럼 안에 있던 식기가 싹 나간다니까? 이렇게?
얘가 주인공이라니까? 보기 중에 이거로 여겨지는 거 찾아야 돼. 야, 이제 찾아봐. 이거랑 동의어 뭐지? GX. 이때 쓰는 거야. 이 한글 여하고 관계가 없어. 그러면 양 옆에다가 1씩 더할게요. 양 옆에다가 2씩 나눌게요. 이게 정답이야. 이게. 잘 따라가야 돼. 못하겠으면 이걸 외우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외우세요. 매 시험지마다 있을 건데 계속 틀리면 좀 난감해요. 한 대여섯 번 틀리는 거야. 똑같은 문제를. x라는 문자 자리에 역함수를 놓으면 역함수가 뭔데 모르겠는데 그러면 한글로 그냥 역 이렇게 적어. 그게 정답이니까. 됐죠? x 자리에 역함수를 넣으면 결론이 x다. 뒤로 넘어가 보시고 이거 관련된 거 문제 하나 하고 쉬겠습니다. 너무 오래 했어요. 아줌마 아저씨들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뒤에 있을 건데 278쪽에 13번 문제거든? 그걸로 마지막 연습하고 (13번) 278쪽에 013 재윤이 눈빛이 불안해. 그럼 뭔 소린지. 하나 더 해봐? 하나 더 해? 연습해? 아, 괜찮아. 괜찮아? x 자리에 역함수를 넣으면 결론이 x. 생윤이 한영고 내신 게 주 10개 맞았네. 너네 그 테스트 본 거 가는 거 있지? 카톡 했어? 원래 우리 반이었던 애들은 나도 그 방에 있어. 5인 톡방이야. 그래가지고 맨날 염탐해. 몇 개 맞았나 체크. 우영이 14개 맞았네. 예곤이 몇 개 맞았나 볼까? 아, 한 자릿수네. 잘하고 지내시. 정호서 선생님은 그냥 A, B 이렇게 쓰는구나. 나처럼 막 오답 몇 개 남았으면 이렇게 안 쓰네. 응? 그렇게 해야지 하는지 안 하는지 딱 티나는데. 하나 더 해봐. 하나 더 해. 모르겠지, 솔직히. 솔직히 얘기해. 모르겠지? 재훈아, 알겠어? 저건 알겠지. 아, 저건 알겠어? 그래? 이렇게까지만 있으면 오다가 여기라고 박는 거야.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 맞아. 문자 X자리에 여기다 쓰든. 3역 빼기 2분의 1. X자리에 내 역을 박았다. 그랬더니 결론이 X. 그럼 얘가 주인공이잖아. 이게 이제 보기 중에서 답으로 나와야 되니까 좀 밖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쟤를 밖으로 빼는 방법은 아예 싸그리 다 대이동을 시켜야 돼. 안쪽하고 바깥쪽 자리를 아예 싹 바꿔야 돼.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 그 보통 문제 위에 이렇게 써져 있어. hx의 역함수는요 g함수예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그러니까 h의 역함수는 g함수예요. 이런 식으로 써져 있고, 내가 지금 궁금해하는 거는 이런 놈이니까 얘 혼자 있을 때까지 정리하는 거야. 이거 넘겨. gx 플러스 2분의 1. 얘가 3 곱하기 여기래. 맨 마지막 답 구하려면 뭐 하면 돼? 양변에? 네, 3으로 나누면 돼. 그럼 3분의 1 gx? 6분의 1. 이게 이제 역을 그냥 역으로 만든 거네. 보기 중에 뭐 이렇게 생긴 거 있을걸? 그러면? 일단 1빠따는 뭐야? x에다 역이라고 한글로 쓰기. 이게 1빠따야. x자리에 한글로 역이라고 쓰기. 이거 여기 3역 빼기 1 뿔 4. 그러면 뭐야? 뭐라고 써? 맨 끝에 뭐라고 써 그러면? x는 x, 결론이 x. 됐지? 이제 해봐. 이제 다시 해봐. x자리에 역함수를 넣으면 결론이 x. 아들아, 풀었어? 아들아, 풀었어? 아들아. 아, 쉣. 이번에 아들 없다. 혜연아, 풀었니? 풀었어? 너 원장님 성함 알아? 상담했던 그 남자 원장님 성함 알아? 몰라? 혜원이야, 혜원이야. 국밥 먹었어? 그래서 냄새나. 빠딱하고 그냥 쉴까? 뭐? 스트레스만 받지. 아, 일단 분수 보니까 속이 울렁울렁 돼. 곱하기 2 하자. 이렇게 8 넘길게. 2x 빼기 8 이렇게 할게. 그 다음에 뭐해? 바꿔요. 머리에다가 마이너스 이거 붙여가지고 안 하고 박을 다 깡그리 바꿔. 이렇게. 이렇게 3으로 나눠. 이렇게. 그럼 이게 답인 거네? 이게 답이네? 근데 보기 중에 똑같은 게 없네? 문제를 봤더니 F랑 G는 서로 역관계야 이랬어. 얘랑 같은 함수가 모임. F래. 여기 싹 지우고 여기다 F 이렇게 박으면 이게 정답이야. G의 역함수랑 F랑 서로 같은 함수. 몇 번인 거? 1번. 게으릅다. 1번. 뒤에 이어서 또 하고